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상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감상문 썼던 기억나시나요? 언제 쓰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학년별로 방학만 되면 책 정해주고 읽고 필독을 읽고 감상문 쓰기, 그리고 숙제로도 많이 냈었어요. 그 당시는 감상문 쓰면서 어떻게 쓴 기억이 나냐면 앞에 베끼고 중간 베끼고 끝에 베끼고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됐다 끝, 아마 이렇게 썼던 기억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감상문을 왜 쓰냐면 책 속에서 멘토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유명한 멘토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철학을 글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 속에서 그 사람의 나의 멘토를 만나고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책 하나를 읽었을 때 그래서 깨달음이 있도록 스토리에 치우치지 말고 깊이 읽어라 해서 읽는 사고로 해서 이야기해 줬던 이유가, 이 아이가 책을 읽고 먼저 깨달음과 느낌이 없으면 감상문으로 갈 수가 없죠. 가장 어려운 글이 감상문이에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없는데 감상문을 써라?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책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책 한 권을 다 읽고 감상문을 쓰는 것도 있고, 책 한 권을 한쪽에다 압축해 놓은 게 동시예요. 동시를 읽고 감상문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상문은 그 아이가 깨닫고 느낀 거를 쓰기 때문에 먼저 아이가 책을 읽고 나면 부모님이 책을 읽고 깨닫고 느낀 것을 안에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아이와 대화를 거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책을 읽고 나눔을 통해서 아이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건지를 하고 나서 글로 쓴다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아이들 데리고 만약에 관찰하러 갔어요. 산에 가면 아이들하고 관찰을 하고 글을 쓰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아이들하고 산에 가서 관찰을 했으면 발표하고 네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써. 순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아이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느낀 점만 있으면 그걸 이야기로 들어보고 글로 써는 건 너무 쉽죠. 근데 느낀 점도 없고 글로 써라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글 쓰는 거는 이 머리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 안에 정리만 되면 너무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아이하고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눈 것 중에서 콩쥐 팥쥐라고 하는 책을 읽도록 했어요. 아주 재미난 짧은 동화책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팥쥐 엄마처럼 느낄 때가 있나요? 이게 그날 토론 주제예요. 그런데 토론하기 전에 엄마 얼굴 그리기를 먼저 했어요. 그냥 종이에다가 자기 노트에다 엄마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토론 주제를 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평상시엔 별도 말도 안 하던 애들이 다 손들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요, 재미난 텔레비전 보면서 우리 보고 들어가서 일기 쓰래요. 숙제하래요. 잠자래요. 우리 엄마는요, 화만 내면 소리 질러요.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이 의외로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1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슈퍼에 가면 막 게임하다 내가 이런 주제를 써. 집에 가면 그때는 제일 먼저 한 아이가 무서운 엄마가 있고 잔소리가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저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걸 유도했는데 아이는 무서운 엄마가 있고 잔소리가 있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님들 반성해야 돼요. 집에 가면 엄마의 사랑이 있고, 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 머릿속에 많은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우리 엄마가 팥쥐 엄마처럼 느낄 때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엄마는 뭐예요? 40까지 가요.
금방 나와요. 아마 어머님들이 이 모습을 봤으면 저게 내 얘긴데 다 공감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40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얼굴 그려. 아까 그렸잖아요. 또 그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 눈이 다 위로 눈꼬리가 다 올라가 있어요. 아까 엄마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았는데 지금 엄마 얼굴은 마귀 얼굴이에요. 이렇게 엄마 얼굴이 토론 하나 끝나고 나더니 급격히 바뀌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토론자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저는요, 긍정 토론을 가르칩니다. 부정 토론은 안 가르쳐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끝, 집에 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마 집에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엄마가 오늘 공부 잘하고 왔니? 뭐 하고 왔니? 이리 와. 음료수 먹자, 우유 먹자 라고 따라줬는데 보니까 엄마가 따르다 보니까 큰 애 거보다 혹은 작은 애 거보다 우유를 조금 덜 따랐어요. 그럼 얘는 어떤 생각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는 팥쥐 엄마야. 나만 미워해.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우리가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개념을 다 토론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가로치고, 자, 어머니가 팥쥐 엄마처럼 나한테 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지 한번 옆에다 남은 나, 엄마는 엄마 써보자.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엄마가 TV 보면서 너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숙제해라 얘하고 이야기할 때 엄마가 몰래 혼자 TV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럴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먹기 싫은 반찬 어거지로 먹으라고 할 때 누굴 위해서 그랬을까? 나일까? 엄마일까? 그랬더니 하나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요, 반찬 하나 남으면요, 설거지하기 싫어서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하나 쭉 써보니까 나가 엄마보다는 훨씬 많죠. 그리고 다시 아이에게 이야기를 토론시켰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정해보고 느낀 점이 무엇이니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는요, 이거 토론하기 전에는 엄마가 팥쥐 엄마처럼 느껴서 그랬는데요, 하나하나 보니까 어머니의 잔소리가 나를 위한 잔소리였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이 다음에 나중에 보자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엄마를 도울 건지 밑에 약속의 장이라는 곳에다 약속장 써봐. 거기다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 집에 가서 신발장 정리해야지. 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신발장 정리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어제 집에 가자마자 신발장 정리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규철이가 웬일이니 시키지 않는 일을 하고 라고 하면서 용돈을 1,000원을 주셨어요. 저는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신발장 정리는 제가 하기로 저는 다짐을 했어요. 자, 너 어제부터 오늘 있었던 것까지 그대로 글 써. 이게 감상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글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게 생각하는 뇌예요. 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는 뇌예요. 여기서 쓰는 뇌로 전환시켜서, 자, 이 아이는 이 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뭐요? 매일매일 신발장 정리하는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의 문제점 뭐냐면 아이들을 글을 통해서 깨닫고 글 쓰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너 알아. 다 알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는 뇌에서 쓰는 뇌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고 또 동시를 읽고 깨닫고 느꼈으면 그것을 반드시 행동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거꾸로 반대로 그리고 나서 반대로 글을 쓰도록 이렇게 훈련해 보면 훨씬 더 아이가 행복해하고 또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